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국회 동의 청원이 폭주 중입니다. 청원에서 탄핵 사유는 5가지지요.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둘째,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셋째,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넷째,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다섯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자,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온라인 촛불 집회,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국회는 절차대로 청원을 심의할 것입니다.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잘 받들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로 보낸 이 윤석열 탄핵 청원권은 법사위의 4개의 소위원회, 즉 법안심의 제1소위, 법안심의 제2소위,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중에서 청원심사소위에서 맡겨되는데 여기에 소위원장이 바로 김영민 의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이 폭주하면 할수록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적 지지로 탄력을 받게 된다 이거지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지금은 청원이 이제 5만을 넘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네.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관련 상임위인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를 보내셨어요. 네네. 이게 또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한 20일 정도인데, 네.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네. 필요하면 대체 토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해당 소위인 예. 청원 소위로 회부를 네. 합니다. 그러면 예. 청원 소위에서 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청원 소위 위원장은 누구예요? 네, 접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튼 청원 소위에서 논의해서 이걸 네.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보내고 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그 결과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서 보고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청원이 지금 이렇게 불이 붙었고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더 네. 적극적으로 네. 청원을 해주시고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중에 100만 넘기고 예. 막 200만, 300만, 1000만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그때 100만이 넘는 순간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국회법상 네. 청문회는요. 예. 소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예. 청원 소위가 열리면 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 청문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양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 무서운 힘을 국민들의 이 분노와 이 엄청나게 모이는 에너지들을 청원 소위에서 네. 저희가 그대로 표출하고 이 정권의 무도함을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실수록 점점 예. 청원 소위의 힘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최민희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10일 만에 68만 명이다. 법사위 회부 요건은 5만 명 청원. 이미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법사위는 본회의 회부 여부를 심사한다. 이제 탄핵안도 국민청원으로 발의되는 시대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영민 의원의 바람대로 국민청원은 폭주 중이지요. 수만 명이 대기해야 하는 국회 홈페이지 마비 상태가 지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알립니다. 현재 대규모 국민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접속에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정 청원 처리에 국회 디지털 인프라 역량이 집중되어 다른 청원 신청과 처리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특정 청원으로 다른 청원에 나선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청원 참여는 헌법상 권리이고 국회법은 국회가 청원 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관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국회 청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청원의 폭주가 최근 김진태 회고록에서의 윤석열 발언 때문이라지요. 민영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년도 너무 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남 민심이 들불처럼 번집니다. 좌파 언론이 이태원 인파유도, 이태원 참사는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수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소름 끼치는 인식이 증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이 극우 유튜버 그 자체입니다. 극우 음모론 신봉자가 대통령인 나라, 국정 운영도 정상일 리 없습니다. 성남 민심이 윤석열 탄핵 청원으로 향합니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지연되기까지 합니다.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거나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이제는 늦은 듯합니다. 2년도 너무 길었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 청원이 7월 20일까지이니 7월 중에 터질 게 한두 개가 아니지요. 본인과 본인의 부인이 거론되는 최혜병 특검을 또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국민 청원은 천만을 찍을 일이 아닙니까? 또한 저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민주당이 이제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데 있지요. 김영민 의원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법청문회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권한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가 좀 짰었고, 네. 이제 곧 또 확인되겠지만, 탄핵을 하면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탄핵을 하면 탄핵 사건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홍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동시에 한 5개의 국정조사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의 난맥을 예. 법사위에서 계속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국회가 예. 되게 무기력해 보였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불러도 장관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서 막 또 그 의원들이랑 싸우고 돌아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국회가 법으로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네.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썼어요. 네. 꽁꽁 숨겨놨던 권한을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다 쓰자라는 전략을 좀 짰고, 다행히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또 동의하시고 또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이런 전략들이 쭉 펼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 풀파워로 끝장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최민희 위원장의 전투력은 막강하지요. 여기에 최고위원들도 새로 등판합니다. 정봉주가 출마하지요. 4선의 김민석, 3선의 이현주 전현희, 재선의 김병주, 강선우, 민영배, 한준호, 원외에는 김지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부위원장 등이 출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시즌2가 시작되지요. 이러니 앞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갈 길은 그저 어둠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어제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라고 했다죠. 김 여사의 인생 최대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깜깜한 밤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날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